두 번째는 가치관 차이. 전 남친과 사귀면서 초반엔 저의 가치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나쁜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기에 경기심이 많았습니다. 사귄 지 3일째 되던 날 성매매 여부를 물었고 전 남친은 성병 검사도 받아서 증명이 보였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뭐 매달려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거든요. 대단히 남자친구도 되게 노력을 하고 가불관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언젠가 전 남친이 제게 본인은 적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걸 말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전 남친을 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 제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다툰 건 가치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본 후 나눴던 대화가 화근이었어요.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생각과 전 남친의 생각이 같길 바라는 어린 마음에 강요하는 어투였던 것 같습니다. 전 남친은 그저 산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다룬 내용이라고만 생각한다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서로 불편한 대화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날 이후로 그런 류의 대화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에는 비혼, 비출산주의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전 남친에게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싫어하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귀어 가면서 점차 전 남친과 같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갔는데 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사람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이 부분은 사귀는 극 초반에만 싸웠고 그 이후엔 이런 거 없지 않았냐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부정적인 느낌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연애 격언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남자들 세상에서의 말이라는 거는 명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상에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말이 뾰족한 송곳 같은 걸 딱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사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 세상에서의 말이라는 거는 순간의 감정의 솔직함이라고 해요. 순간순간에 자기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들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고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진짜고 그 사람의 어떤 뚜렷한 가치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나는 비혼주의다, 비출산주의다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얘랑 계속 연애를 하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얘를 좋아하면은 출산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도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계속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확실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혼주의다, 비출산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겁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아파해요.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잔데 그 여자가 비혼주의야. 그래,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좋아. 이 여자랑 만날래. 이러면서 참으면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 이 정도로 남자들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의 얘기나 말을 되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여자들이 뭐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다 해주려고 해요. 자기는 로맨틱한 남자가 되고 싶은데 로맨틱한 남자가 되는 건 그 여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나 저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눈여겨보았다가 그걸 딱 해주는 게 정말 그 여자에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말을 하는 걸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 다른대로 그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입장이 또 다르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만나가면서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아, 나도 결혼할 수 있었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기가 없이 변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갑자기 비혼주의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주의로 바뀌려면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건 없이 그냥 변했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카테고리아 이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걸 변했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큰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일정 기간 떨어져 있다거나 이래야지 변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잘 만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변했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변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심리예요. 3번, 자, 집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도 100일을 넘긴 연애가 저 하나였는데, 이전 연애를 끝냈던 이유는 전 남친이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서운해하는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친구가 너무 많은 남자는 질색이라고 했던 터라 전 남친은 저를 만나면서 친구들과 만남을 줄였지만 가끔 그런 이유로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되게 노력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헤어지는 이유를 갖다 말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헌신합니다. 이 여자분은 되게 매달려서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불안해하고 자기가 의리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남자친구는 여자애가 얘기하면 다 듣고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00일 무렵 저와 놀다가 전 남친이 친구들과의 선약에 늦었는데 헤어지면서 제가 아쉬워하며 삐지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헤어지자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붙잡아서 다시 사귀게 되었고, 이후에 전 남친은 제가 더 좋아졌다며 언젠간 싸운 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섭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항상 제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죠. 이 여자분은 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왜 헤어지자고 했겠어요? 얘가 노력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좋아해.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0등을 하고 7등을 하고 3등을 해도 엄마가 못마땅해 하는 거야. 아,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뭐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쉽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분이 야, 너 이상 못하겠다. 아, 나도 이제 맞춰주는 거에 진절머리 난다. 나도 이만큼 했으면 진짜 내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없고 채찍질만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죠. 뭔가 하기만 하면 계속 불만이고 투덜거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그러면서도 이제 좋아하니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남자분이 의리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비참하고 힘들어서요. 금방 붙잡혔지만요. 그 무렵을 기점으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자 문제도 전혀 없어서 걱정이 없었고 이 사람이 내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남친의 생일 무렵까지요. 5월 말 6월 초 헤어지기 직전 전 남친의 생일 주간이라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은 친구들을 생일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은 5월 중순부터 마음이 식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날 불만을 표시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새로 산 캠핑 의자를 저와 첫 개시하겠다며 친구들과 몇 시간 서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권태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렸지만 권태기 증상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되거나 술을 자주 먹으러 다닌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권태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권태기 증상은 원인이 스트레스나 에너지 고갈일 거예요. 대부분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떴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대방에게 반응을 끌어내는 행동을 하는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꾸 툭툭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걔가 기운이 없는데 야 건들지 마 그러다가 심하게 짜증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기는 그냥 에너지 고갈과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반응을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커요. 근데 마음 식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연자분은
헤어짐을 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면 아 이런 거 잘할걸, 아 저런 거 잘할걸 괜히 후회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엔 남자친구 말은 다 개똥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때 내가 잔소리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연자분은요 의존적이라고 했죠. 의존적인 분들이 당연히 서운해하고 투덜거리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해소하려는 행동이나 기대려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예. 헤어지고 나서 좋은 일 없습니다.